주린이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돈다방 미쓰리 10월 1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서우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서워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흥, 무섭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 무서운데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 저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받고 호랑이한테 물려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세쯤이야. 오히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0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잠시 전에 끝난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를 좀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이유는요.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입니다. 화요일 날은 월요일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요일은 이틀 연속 급등에 따른 소폭 하락. 목요일 날은 뭔가 더 상승을 이끌 만한 장이 아니다 보니까 수요일보다 조금 더 하락. 그리고 금요일 날은 9월달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이유로 하락. 10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왜 하락했는지 모르게 하락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하락했는지 모르게 하락한 게 아니라요.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하락한 거죠. 시장에서는 CPI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상승해야 될 이유가 마땅히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락한 게 맞습니다. 다우지수 0.32% 하락했습니다. 29,202포인트. 지난번에 3만 포인트 이탈한 다음에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S&P 500 0.75% 하락, 나스닥 1.04% 하락했습니다. 자, 뉴욕 주식시장이요. 지금 뉴욕 증시를 보고 마감 시황을 쓰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조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닥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다방 미쓰리는 평정심을 가지고 시장을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졌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연준이 내년 초까지 금리를 인상한 후에 한동안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한 말은 이런 거예요. 내년 4월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4.5%가 조금 넘는 수준까지 인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한 얘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점도표 같은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1월 달, 12월 달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은 정보가 내년 4월까지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리고 4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을 함으로써 올해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내년 4월달까지 계속 금리 인상했던 그 누적분이 어느 순간 이제 효과를 막 발휘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2% 될 때까지 잡아준다 이거죠. 시장이 굉장한 실망감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중순까지 증시가 상승했을 때 국내 증권사들이 2,600포인트를 부르짖었던 그 8월 중순 전까지 시장은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냐면
올해까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겠지라고 혼자서 그냥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좋아했던 거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니, 금리를 그렇게 인상해 놓고 왜 갑자기 또 내년에 금리를 인하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2019년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아직 미쓰리가 지금 현재는 그냥 자료를 다시 지금 정리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소 내년에는 금리 동결이 커다란 기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 경험을 한번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갑자기 금리 인하하는 전망으로 확 바뀔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바람에 설레발을 좀 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전의 금리 인상과 앞으로의 추가 인상이 여태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통화 긴축으로 인한 수요 완화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미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계속 해대고 있는데 세상에 8월 달 인플레이션 지표 8.3이 뭐야? 이거죠. 즉,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미쓰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을 제때하지 못해가지고 그 밀린 숙제를 미루다가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019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인하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동결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바람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놀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워낙 매파적인 성향의 위원들로 많이 구성돼 있기도 했지만 지난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경기 침체란 이야기가 마구마구 나와도 우리 연준은 금리 인하하지 않을 거야. 동결을 할지언정 인하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방송 한번 기억해 놓아보세요. 내년 되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금리 동결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그 금리 인하를 못해서 이렇게 환장들을 해? 그냥 금리 동결을 해도요.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부동산 시장은 엉망진창이겠지만 주식 시장은요. 부동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금리는 동결하면서 주식 시장은 이제 그 금리 동결에 어느 정도 이제 박자를 맞춰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 동결도 주식시장 괜찮아요. 꼭 주식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뭐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야 다들.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 혹은 인터뷰를 보면 얘네들 2019년도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쫄아가지고 금리 인하한 거 꿈도 꾸지 마. 우리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한 거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잡을 때까지 내년 4월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내년 4월 달까지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예. 내년에는 아마 금리 동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 2023년도 경제 이슈는요.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고요. 라고 아직까지 최종판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 지금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면 내년 4월 달까지 금리 인상 못 하고요. 그냥 내년에는 금리 동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정리하고 있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내년도의 그림을 그려봤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를 좀 짚어볼게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국제유가 힘이 빠질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듯이 뭐 국제유가는 뭐 다르겠습니까? 국제유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니 야, 피로감 느끼지 않냐? 좀 빠져라 할 거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IMF와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에 따른 어떤 수요 둔화 우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가 국제유가거든요. 국제유가는 순수한 애니까. 국제유가가 이날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WTI 1.63% 하락해서 91.1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왜 미쓰리가 국제유가 가격을 그렇게 잘 전망하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영업 노하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는요 아주 심플하게 공급과 수요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수요가 많아진다.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증산을 하면 되는 거요. 그죠? 그리고 뭐 경제가 너무 과열됐다. 뭐 이런 보고서 한번 나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감산하면 되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공급을 조절해 주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뭐 송유관에 구멍이 났다는 둥, 금이 갔다는 둥, 뭐 송유관이 오염이 됐다는 둥,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송유관을 중게 딱 스톱시키고 청소를 해야 된다는 둥. 그러면 공급 차질 우려감이 생기는 거죠. 뭐 여기에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쪽 중동 지역에서 불꽃놀이 했는데 전쟁 났다고 한번 질질질질 찌라시 같은 거 흘리면 국제유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는요 주식시장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11월 달부터 200만 배럴씩 하루에 감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9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TV 틀면 국제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앵커가 물어보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11월 달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이 다시 100달러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것만 듣습니다. 섬세하게 보지 않아요. 지금 국제유가는 200만 달러를 감산한다라는 약발이 아직까지 먹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서 조금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아직 200만 달러 감산 약발이 좀 살아있어서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크게 뭐 하향 조정한다고 해도 국제유가가 많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다시 100달러 넘어가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날 하락한 이유를 보면 중국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국경절에 여행객이 작년 국경절보다 18% 감소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됐다.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관광객도 없고 뭐 당대회 앞두고 방역 강화해서 뭐 이동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이래저래 좀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감으로 이날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아참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만 배럴 감산 재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여전히 국제유가의 약발에 쓰이긴 쓰입니다. 그런데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오펙과 오펙 회원국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요, 국제유가 90달러 정도를 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네가 국제유가가 90달러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국제유가가 이날 뭐 중국 때문이든지 아니면 5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일단 하락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IMF나 세계은행에서 추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우려로 추가 하락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할 겁니다. 겨울이잖아요. 난방하잖아요. 난방비 증가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오펙에서 지난번에 11월 달에 감산하면서 우리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국제유가가 90달러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슈 놀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화요일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화요일날 눈을 떠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고요, 어라? 덜 빠졌네?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찌 보면 살짝 더 격화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심장 부인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주요 거점을 공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지금 뭐예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왜 빠졌어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빠졌어요. 잘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잘 나온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여하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살짝 더 치열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도 뉴욕 증시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CEO가 미국이 내년 봄이나 여름께 침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 CEO는요, 시장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인 것 같고요. 특히 조금 더 세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형 투자 은행의 CEO 정도 되는 사람이 세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은 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10월 4일 날 방송한 내용 중에 시티에서 S&P 500 지수 올해 전망치를 4,200에서 4,0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S&P 500 지수 연말까지 기존 4,300에서 3,600으로 하향 조정하며, 9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구겐하임에서 10월 중순까지 S&P 500이 20% 폭락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겐하임에서 이 이야기 한 게 9월 24일이거든요. 9월 24일부터 지금이 중순이니까 지금까지 S&P 500이 20% 폭락했나요? 20%까지는 폭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S&P 500 최대 3,000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무서워하시는 것처럼 전문가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좋을 때 더 갈 것처럼 믿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그들도 결국 똑같이 공포감을 느낍니다. 왜? 한낱 인간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공포감, 경기 침체라는 것도 있고 연준이 계속 그 와중에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저놈의 명분 없는 전쟁은 왜 저렇게 과격해지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호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야, 미쓰리 너 9.11 테러 때가 더 무서웠니? 지금이 더 무섭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9.11 테러 때가 훨씬 무서웠습니다. 그때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에이 왜 그때 주식시장 뭐 잘은 모르는데 9.11 테러 터져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폭파된 다음에 주식시장이 확 꺼졌다가 확 반등했잖아. 금방 회복됐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분위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위기는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다음에 추가 테러 우려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펜타곤도 공격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정말 테러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그 정도의 긴장감이 있을 정도로 추가 테러 우려감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공포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빨리 무너지고 빨리 회복했죠. 왜냐? 주식시장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을 만든 건 돈이요. 그 인간의 의미와 뜻을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참 돈 때문에 참 이꼴 저꼴 못 볼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이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는 약간 다른 의미로 돈 때문에 사람이 참 구질구질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속담에 무력은 혈육도 이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돈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곳이 주식시장인데요.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포감 즐깁니다. 아유 그래 어이 주린이들 조금만 더 무서워해봐. 조금 더 무서워서 빨리 털고 나가. 빨리 떠나. 물갈이 좀 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서워.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막 흥분하고 그러면 주식시장처럼 냉정한 애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냉정한 주식시장과 싸우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더 냉정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 저는 제가 매매를 많이 해본 걸로 아마 대한민국의 순위 안에 들 거라고 자신할 정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도 많이 매매해봤어라고 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그래 봤자 본인 매매잖아요. 그런데 저는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4군데 증권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제 차명 계좌뿐만 아니라 제 지인들 계좌 빌려가지고 매매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 고객들 매매, 그 고객들 매매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아하게 매매한 게 아니라 그 고객들 계좌로 막 주식을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는 제 계좌로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분차트별로 다 매매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매매 많이 한 걸로는 탑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 주식시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담담하고 지금 제가 주식시장의 마음을 읽어보면 그래 투자자들 한번 더 쫄아봐. 더 쫄아가지고 한번 물갈이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또 지난번처럼 또 어떤 뭐 시사방송에서 뭐 또 2천이 깨지니 또 막 그런 얘기 할 거고 또 거기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그나마 갖고 있었던 거 던지고 또 이런 과정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요 지나간 다음에 참 의미 없는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 지금 빠지는 이유, 연준의 공격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버블 더 빼야 돼요. 자산시장 버블을 계속 빼지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그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로 상승한 거다. 반등한 거다. 그래서 화요일날 추가 더 많은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수요일 날 소폭 하락한 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장세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어서 지난주 수요일 조금 빠지고 목요일 날 조금 더 빠지고 금요일 날 고용지표 잘 나왔다라는 핑계로 더 빠지고 월요일 날 또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시장을 죽이진 않을 거라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10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보고 공포감을 느끼셨겠지만 저는 10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보고 얘네 굉장히 잘 버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슈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헌혈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헌혈을 통해서 물갈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그죠? 저는 오히려 제가 10월달 주식시장은 9월달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공포가 좀 생기는 달이 좀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아까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내년 4월까지 금리 인상이 좀 뒤로 미뤄지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금리 동결 추세로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도 없고 조금 올랐다고 막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 화요일까지 전개되는 이런 주식시장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벤트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일주일 만에 다 수익 내셔가지고 다 팔았어요. 재밌게 매매하셨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딱 좋아요. 매매하기. 주린이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매매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 멘탈적으로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롭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그리고 그 이벤트 하시는 분들 오늘 좀 주식 매도를 해야 돼서 좀 거기 집중하느라고 제가 오늘 너무 무리를 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시황을 좀 정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미쓰리가 한 주 동안 그리는 시나리오는 일요일 방송에서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마치 망할 것처럼 분위기 확 뺐다가 CPI 제가 앞에서 시나리오 내드린 것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닌 차선의 시나리오만 나온다면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을 안고 가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월요일날 뉴욕 증시에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11월 달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78.4%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연준 의원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월 달에 뭐 75bp 금리 인상 하겠지 뭐. 어쩔 건데. 금리 인상 하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포스러워 하시기보다 저는 지금보다 9.11 테러 때가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포스러워 하시기보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흘러가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마음의 안도를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